자, 목요일 마켓 인사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들 살펴보고요. 전략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워낙 시장이 이제 좁은 횡보 장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요. 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좀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시장 방향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일정 수준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네. 단순히 많이 올라왔고요. 외국인이라는 이 유동성 힘에 붙여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 쉬고 싶은 구간에서 이제 중국에서 나온 뉴스가 좀 조정을 이끄는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제 나타났던 조정 그리고 오늘 이 답답한 흐름 이런 것들은 일정 수준 거쳐야 되는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환율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오늘 없습니다. 예. 환율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은데 1,060원 선이 붕괴가 됐어요. 원달러 환율. 예. 1,050원 선으로 접어들면서 우려가 상당히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선에서 1,080원 선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1,050원 선에는 순매도를 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로써 40일째인데 예. 순매수 흐름 계속 갈까요? 아니면 환율로 인해서 여기서 멈출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환율 하시는 분께 환율 전망을 물어보면 외국인 주식을 살 거냐 물어보시고요. 네. 또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 때문에 주식을 사냐 안 사냐 결정난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 물으면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우리나라 기술체력에 대해서는 좋아지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의 채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전례상 어느 구간에서는 더 사고 어느 구간에서는 팔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융위기 이후에 1,050원이 기술적으로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최강세 구간이었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바닥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끌고 내려갈, 더 밀고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를 유인할 만한 상황이냐 봤을 때는 그럴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환율만 놓고 보게 되면은 1,050원 정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환율이 다시 여기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살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인들은 한 1,160원대부터 주식을 사들여 왔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었고요. 주식도 한 10% 이상 올랐으니까 주가에서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환율이 지금 1,050원부터 1,100원 사이에 박스권에 묶여 있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강도는 줄 수 있겠지만 일단 사들인다라는 빨간색 불이 켜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10월 말, 11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거기다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네. 환율에 대한 부분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네. 예. 지금 보면 아마 환율이 더 무게가 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그렇게 시장이 좋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2007년도 후반, 2008년도 초반까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결과적으로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2007년도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환율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일 테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 2분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좋아진다. 그 점은 인정하겠지만 이런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1, 2, 3분기 실적을 더한 것과 2013년도 올해 1, 2, 3분기 실적을 더한 것을 합산해봤을 때 2013년도 실적이 12년 실적보다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분기 단위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만 전년 동기비를 비교했을 때는 과연 좋아질 것이냐 이 물음표를 던진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조금 새안경을 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아마 환율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팀장님 그 외국인들이 지금 39일 오늘 이제 40일을 돌파를 하냐에 대한 기로점에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40일 최 장신, 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혀 있는 이유는 뻔하게 눈이 보이는 게
펀드 환매 때문이란 말이에요. 기관에. 예, 그렇습니다. 이 펀드 환매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펀드 환매 좀 줄어들 수 네. 있는 요인이나 내지는 이런 뭐 부분. 얼마나 좀 더 예. 개인들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지수대 같은 걸로 좀 추정이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1900선 초반에서는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요. 네. 2000선부터 2100선 사이에서 나가는 건 분명합니다. 예. 뭐 이 추산을 한다는 게 좀 어리석긴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추산을 해보게 되면 2000에서 2100 사이 정도에서 한 3조 원 정도 더 자금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나갈 자금은 뭐 더 준비되어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펀드 환매가 없었으면 외국인들이 이만큼 주식을 샀을 것이냐. 이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 환매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을 샀다 할 수도 있겠고요. 외국인 주식 샀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규모를 보면 아마 거의 균형이 맞춰져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 강도 좀 줄어들었고요. 오늘도 지금 한 1시 반, 2시가 다 돼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700억 원을 채 못 샀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환매 강도도 줄어들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1% 조금 못 미치는 변동성이 좀 있고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좀 힘이 달리는 것 아닌가, 상승 추세가 좀 훼손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으실 텐데 상승 추세가 훼손됐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지는 않다 쪽에 무게 비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9월 말 10월 초에 한 번쯤은 가격 조정을 줄 만한 네.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악재를 호재를 만드는 뭐 역발상의 이 기계로 시장이 지금 뭐 2,000선 돌파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있냐고 보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인데 여기서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은 당분간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조정이 이벤트가 없다고 보면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숨고르는 정도의 이 기간 조정 형태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뭐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쪽에 무게를 두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에서의 늘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 싸움, 또 자본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싸움들. 수출주, 경기주들이 좀 약진하고 있고 내수주가 조금 쉬고 있고 거기에 좀 줄다리기가 있고 또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줄다리기가 있는데 중소형주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외면받는 국면이에요. 네.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도 그런 국면이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지요? 예, 뭐 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의 대표주를 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대형주죠. 그러면 펀드라는 측면에 봤을 때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택하게 되고 그러면은 펀드 환매했을 때 어떤 규모의 주식부터 처분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중소형주가 먼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의 수급장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은 코스닥과 코스피를 양분해서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살 때 코스닥은 팔았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를 살 때는 코스닥도 같이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종목 대응에 누가 나섰느냐라 보면 그것은 결국은 국내 자금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대형주는 올라가지만 중소형주의 부진을 국내 자금이 만들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더 주식을 사들여 온다고 하면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11월 들어서부터는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수익률 게임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키 맞추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관심은 11월 넘어서부터는 좀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후 시장에 있어서 10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요. 11월, 12월 남은 시장에 있어서 핵심 변수로 주목해 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1,050원이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1,050원이 깨지면 제가 좀 난감해지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 1,050원 지지력이 발휘되느냐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서 1,000원으로 붙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확실히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3중회의나 공제경제회의가 이제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올해는 거의 지나갔고 경제 계획도 거의 일정 부분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텐데
자, 과연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좀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이 자금시장을 좀 조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자금시장을 조일 수 있다라는 우려, 어제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중국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2월 달에 가면은 연준 FOMC 미팅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이때 가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내년 언제쯤 시행한다라는 언지를 줄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보면은 시장의 주요 이슈는 환율, 그리고 중국의 정책회의,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미팅,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전반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 조금 뭐 거쳐가야 할, 조정을 받아야 할 그런 뭐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걸 좀 묶어서 향후 전략하고요. 중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연말까지 뭐 지수 레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로서는 지금 1950에서 2150 정도 사이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승 탄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 걸 개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기댈 수는 있겠지만 실적까지 맞물려 있지 않다고 보면은 시장이 조금은 올라가는데 버거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마 지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 배당, 실적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통신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수 관련 필수 소비재, 음식료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켓 인사이드, 시장이 또 궁금해 하실 자리였는데요.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